자, 다음은 푸틴이 이란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트루키아, 그러니까 터키하고 삼자회담을 한대요. 이거는 적과의 동침이거든요. 뭔 얘기인지 좀 보겠습니다. 푸틴이 이란을 방문해 이란 대통령과 튀르키예 대통령과 3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푸틴의 이번 방문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탑재 드론을 제공받기 위한 것이라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말했는데요. 설리번 보좌관은 이란 정부가 러시아에 빠른 시일 내에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드론을 포함해 수백 대의 드론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 이란 외무장관이 또 부인을 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을 제공하는 이런 주장은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가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뭐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안에서도 드론에 관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드론들이 활약을 해갖고 뭐 탱크를 부셨다는 등, 폭격을 주도하고 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동안 밝혀진 그 뉴스에 의하면 이쪽 러시아군이 사용하고 있는 드론이 굉장히 저급하다. 저급하고 말하자면 그 부품 구성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형편없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이제 정반대 얘기인 거예요. 미사일 자체를 조준해서 폭격할 수 있는 드론들을 공급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란에 대한 중무장인 거고 이스라엘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거든. 사실 이란이 무장하면 누가 껄끄럽겠어요. 사우디 아니면 이스라엘이 껄끄러운 거지. 근데 문제는 지금 브릭스 관련해가지고 중국, 러시아의 어떤 경제동맹이 굳건해지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 브릭스에 가입하겠다고 추가로 신청한 나라들이 지금 사우디, 이란, 터키란 말. 터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란 말. 이집트까지. 그러니까 지금 중동 안에서 힘께나 좀 쓴다 하는 나라들이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랑 손을 잡겠다고 경제동맹을 맺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전통적으로 터키, 이란, 사우디가 경제적으로는 동맹으로 묶일 수는 있어도 이게 안보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묶인다고 하는 거 우리가 상상을 못 해본 상황이거든. 근데 이러한 조합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란한테 사실상 그 뭐 야포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치명적일 수 있는 무기를 러시아가 대량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이란 정부가 러시아한테 드론을 제공한다고요. 왜냐하면 이란의 드론 기술이 상당하거든요. 그 왜 사우디의 정유시설에 폭격, 뭐 드론 공격이 이루어졌다라는 뉴스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다 이란에서 날아온 드론이고 이란 드론이다라는 얘기가 워낙 많거든요. 예. 지금 러시아 상황에서는 이런 쪽에 어떤 드론이 사실 필요해요. 지금 그 드론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하고자 하고 이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이 드론 무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지금 나라는 사실은 이란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제 지금 얘기는 이란한테 러시아가 드론을 주는 게 아니라 이란이 러시아한테 드론을 준다는 거잖아. 그렇죠. 이란이 그죠? 러시아한테 드론을 공급하고 러시아는 지금 이란이 경제 위기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엄청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의 제재로. 그래서 그 부분을 러시아가 채워준다는 거예요. 서로 곡물하고 맞바꾸고 석유를 사주겠다는 거야. 서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보완제가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을 비롯한 서방들은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야 그럼 우리하고 손잡을래 했는데 거기 같이 딸려 있는 나라가 중국이야. 그러면은 이란 입장에서 손해볼 게 1도 없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는 이란의 드론을 러시아에 공급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최전선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문제는 터키가 왜 끼냐는 거지. 왜냐면 터키도 전통적인 드론 강국이거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한테 상당수의 터키 드론이 공급됐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터키가 들어와서 결합을 했다는 거는 더 이상 터키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고 러시아 편에 서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결과적으로? 터키는 러시아하고 굉장히 끈끈한 나라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시리아 내전 그 평화협상 종식시키면서 평화협상 끌고 갈 때 유엔이 마련한 평화협상 테이블이 하나 있었고 러시아하고 터키가 중재하는 평화 테이블이 있었는데 결국 어느 쪽 테이블이 이겼다? 러시아와 터키가 그러니까 마련한 테이블이 이겼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전부터 러시아하고 터키의 이 밀착이 굉장히 엄청났었다고. 그래서 트럼프 때 터키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던 게 러시아판 사드라고 하는 S-400을 터키가 2기나 들여왔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우리 무기 못 팔아 이런 식으로 됐는데 터키는 공식적으로 나토에 있어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군사력을 가진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터키는 나토의 일원이면서 지금 전혀 나토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데 이거는 터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리적인 외교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 터키가 지금 노리는 건 뭐냐면 터키는 이미 나토한테 기분이 한번 상했어. EU에 대한 배신을 때리겠다는 건가 지금? 아니죠. 여기서도 없고 저기서도 없겠다. 양쪽에? 양쪽에서 다 뜯어내겠다? 스웨덴과 finland가 그 쿠르드족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이 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다가 무언가 샤바샤바가 있어가지고 둘 나토 가입 우리가 해줄게 받아줄게 라고 해서 터키가 찬성을 해줬잖아요. 결국은 핀란드하고 스웨덴보다는 그 터키가 훨씬 뭔가를 많이 얻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한 보따리 얻었어요. 터키는 이제 이쪽 반대편에서도 한 보따리를 러시아나 기대를 하고 있는 중국한테 거예요. 한 보따리를 더 원한다는 거죠. 당연하죠. 예. 사실 이 만남 때문에 제일 불편할 사람은 이스라엘이고 미국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노렸던 게 뭐냐면은 중동판 나토를 구축하려고 했어요.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을 딱 묶어가지고 방공 연합망을 딱 만들겠다. 정말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사우디에 가서 바이든이 공식적으로 사우디에 간 목적을 얘기를 했거든요. 원유 증산,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아랍국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한 연합 방공망 구축,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우디가 공식적으로 대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연합 방공망? 우리는 그 논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결국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를 붙여가지고 미국의 역할을, 그러니까 중동 안에서의 군사적 역할을 대신하게끔 만들려고 했던 구상이 다 틀어졌어요. 우리 사우디 왕세자가 완전히 빡이 가는 바람에 내가 돈이 없냐, 가오가 없냐, 내가 지금 치매 노인네 만나가지고 뭐 얘 원하는 대로 들어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래서 개망신을 줘서 쫓아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완전히 사실상 중동 안에서의 미국 패권이 사라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이런 와중에 경제적인 목적으로 사우디도 중국 돈 받겠다. 중국에 석유 팔리겠다. 거기에 이란도 중국, 러시아랑 손을 잡겠다. 이집트 손잡겠다. 심지어 터키까지 손잡겠다라고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이제 앞으로 세계 어떤 그 외교 또는 경제에 대한 패권 자체가 미국한테서 급속하게 브릭스, 즉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한 반미 동맹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결과적으로 신냉전 체제를 구축한 것 자체가 미국의 패착이었다. 그렇죠. 미국의 1강대국 체제, 1극 체제를 결국 스스로 끝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상 끝내놓고 보니까 이 정도까지 가난하고 힘없고 뭐 한 나라인지 몰랐던 거지. 사실 뭐 해군력 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고 아직도 공군력은 처박아둔 전투기가 수백 대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돈과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돈과 에너지가 옛날처럼 무궁무진하게 솟아나는 미국의 재정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버린 거지. 그리고 결국 돈 싸움에 진 거야 미국이. 미국의 패착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박지원급의 또라이라는 거를 생각을 못한 거야. 젤렌스키가 박지원급이야. 거의 또라이 수준이야. 젤렌스키가 대통령 된 과정은 박지원이 대선 후보가 올라가는 과정이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민주당에 와서 개기는 거랑. 끔찍하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만만하게 봤지 젤렌스키. 근데 얘가 빡 도는 짓을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죠. 말을 이렇게까지 안 들어 쳐먹을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음모론이 새록새록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바이든하고 우크라이나하고는 동맹관계, 비슷한 동업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돈도 많이 빼먹은 거고, 그것 때문에 법무장관이 조사한다고 하니까 바이든이 부통령실에 압력 넣어가지고 무마도 시킨 거고, 그만큼 끈끈하게 유전 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에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랑 동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의심이 많았고, 그런 과정에 실무자가 아들이다, 헌터 바이든이었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잖아. 자, 그런 와중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겼는데 실종된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계속해서 이어져 있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 여기 있어요 라고 한번 나타나주면 될 건데, 아직까지 헌터 바이든은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직도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인질로 억류되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네. 어찌 됐거나 왜 질 바이든 여사가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하고 여기 낸시 펠로시를 비롯한 미국의 의장단이 직접 우크라이나를 갔는가, 전쟁터를, 이러한 의혹들에 대한 얘기들이 다 바이든 가문과 우크라이나 유착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쏟아지고 있는 미국의 엄청난 재정 지원과 무기 지원 그 배후에 혹시 바이든의 뒷주머니가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새롭게 쏘록쏘록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내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게 뭐냐면은 정보국장하고 검찰총장, 자신의 지인들, 그 배우 생활할 때 같이 했던 그 동료들을 검찰총장하고 국가정보국장 자리에 앉혔었거든요. 그 두 사람 경질했어요, 어제. 놀라운 일이죠. 예, 이거는 뭐다? 지금 우크라이나 국내 상황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을 했는데, 당연히 이유는 뭐다? 러시아에 협조했다. 반역 혐의예요. 반역 혐의로 경질을 했는데, 자기 최고 동료를 그리고 반역 혐의로 몰아가지고 정리를 해버린 거지. 추가로 28명을 정직 처분을 시키고 군과 정보 조직을 젤렌스키가 장악했답니다. 이게 젤렌스키의 장악인 건지, 혼자서 권력을 독식하기 위한 장악인 건지. 자, 저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여기서 저만의 뇌피셜을 발동시켜 본다면, 젤렌스키가 너무 통제가 안 되니까 제가 그래서 은밀하게 젤렌스키 제거 작전에 들어갔다가 실패한 게 아닌가. 걸려서 지금 젤렌스키가 빡이 돌았구나. 빡 돌았다. 그래서 친위대로 싹 갈고 나 몰아내려고 했었던 이인자들 싹쓸이 하고 이제 내가 왕이야. 우크라이나 왕이야.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약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 뇌피셜입니다. 제 그러면 뇌피셜. 그 드론이 어디에 쓰일지. 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자, 일단 서방 자체적으로 뭔가 젤렌스키를 제압하려고 들어갔다가 실패했고, 뇌피셜입니다. 제 뇌피셜입니다. 네. 자,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자, 젤렌스키가 자기 나름대로 액션을 취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공은 이쪽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요쯤 되면 서방이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그림은 결국은 러시아에 의해서 젤렌스키 제거, 러시아에 의한 젤렌스키 제거가 가장 자연스러운 그림이다. 그래서 드론 작전으로 젤렌스키 참수 작전이 조만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림도 가능하겠네요. 근데 러시아 하면 또 방사능 녹차인데. 응? 방사능 녹차. 그건 만났을 때 얘기고. 안 만나도 못 만나잖아. 누가 방사능에 감염되면 이거 러시아 그거 효과 없어. 그거 한 국부 먹었는데 살아난 걔 있잖아. 그리고 젤렌스키가 나발리? 지금 오판을 한 게 뭐냐면 본인이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역량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 우리는 누구의 손인지 알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보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건데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이 모두 다 철수를 해버리게 되면은 젤렌스키의 목숨은 저는 담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미 이와 관련한 그러니까 그 협상을 통한 사실상의 중재는 건너갔어요. 예, 건너갔어요. 됩니다. 젤렌스키가 또 똘짓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내부 구테타를 진행하다가 이게 망가진 것 같아요. 주변 인물들이 전부 다 그렇죠. 구금 상태에 넘어갔으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는 외부 물리력에 의한 젤렌스키 제거 작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시기에 이란과 터키를 만나서 드론을 제공받는다라고 하는 게 대놓고 내가 이걸로 뭘 할 거야 라고 하는 자, 그럼 우리는 사전 신호를 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이란산 드론이 굉장히 성능이 좋거든요. 예. 자, 여기서 우린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똘끼도 웬만큼 해야 된다. 애지간히 그렇지. 해야 된다. 선을 넘어가면 지연아 까불다가 뒤진다. 왜 이러시죠? 저는 젤렌스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재야. 자, 예. 네, 나는 어지간히 하란 말이야. 미친 대통령 짓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예, 은간히 해야 된다. 선 넘어가지 마라. 선 넘어가는 순간 본인 무덤 본인이 파는 거다. 지금 그리고- 젤렌스키가 반역 부역 행위자 651명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답니다. 20명에서 이제 600명까지 확대됐어. 자, 그리고 여기서 야. 배울 수 있는 게 두 번째, 여러분 희망을 제가 가질 수 있는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국제관계라는 게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국내 정치만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에요.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제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누가 들어서서 어떤 식으로 외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전에 했던 약속 뒤집을 수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국제 호구 잡히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대통령 바뀌면 싹 갈아엎을 수 있고 입 싹 닦을 수 있고 예, 모든 건 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도 국제 호구 잡히는 거 아니죠. 우리도 바꾸면 되지. 예, 난 잘 바꿔야 잘 바꿔야 되지.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성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국제관계라는 건 국제관계는 우리나라처럼 뭐 명분으로 들이댈 수 있는 국제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한 사람의 어떤 정말 국제 정부가 있어가지고 너네 말 들어야 돼 이런 체제가 아닙니다. 정글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잡아 먹어버리면 그럼. 되고 물어버리면 되는 거고. 이게 뭐 예. 영원한 우방도 없고 적도 없고 의리도 없고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게 국제 그래도 매너예요. 누가 벌 줄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국제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절망하실 필요가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뭘 그 종이 조각이 불태워버리면 되고 그거 가지고 있는 놈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철수야 종이 어떡하니? 예. 세상은 그런 거죠. 자 어제 조국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광대가 용궁에 들어간다고 왕이 되지 않는다. 왕궁에 왕궁에 들어가. 들어갔지 용궁에 들어간 건 별주부고. 아이, 네. 내가 용산대를 생각해서 그런가 보네. 네, 왕이 되지 않는다. 왕궁이 서커스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직접 하신 얘기 아니고요. 튀르키예 속담이라고. 트리키 이렇게. 속담을 인용해 주신 거예요. 네. 하필이면 트리키에. 네, 하필이면. 하필이면. 자,